안녕하세요. 양조구 2학년 여러분. 네, 이게 먼저 시작하고 있죠. 쌤이 리모컨이랑 이거랑 헷갈려서 먼저 눌렀어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원자의 세계 주기율에서 원자의 주기적 성질 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학수업 목표가 이거였는데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냐고 하면 기억나나요? 유효획전화랑 원자 또는 이온의 반지름을 수업했는데 여기 있는 표는 교과서에 있는 유효획전화가 주기적으로 어떤 이런 규칙성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유효획전화가 뭐였지? 전자가 유효,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핵전화량은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나타내는 플러스 전하량인데 실제 핵 전하량보다 작게 느껴진다고 했지. 왜? 바로 전자가 2개 이상일 때부터는 전자들의 가려막기 효과로 인해서 내가 원래 느끼는 이 전자가 느끼는 플러스보다 좀 작게 느껴진다. 전자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것까지 기억나나요? 그리고 이 유효액전화의 그 가려막기 효과는 나랑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는 안쪽에 있는 애가 많고 전자가 많을수록 크다. 꼭꼭꼭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우리가 어떻게 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 왜? 유효액전화가 크니까 잘 땡겨서. 그 다음에 같은 쪽일 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자 껍질 수가 많아져서 반지름이 커진다. 그 다음에 이온일 때도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는데 원자든 이온이든 반지름일 때 우리가 첫 번째 영향 미치는 요인이 전자 껍질이죠. 전자 껍질이 많으면 당연히 반지름이 커지는 거고 또는 두 번째가 유효획전화입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로 클수록 크다. 이온 말고 요것이 다 지금 내가 이렇게 빠르게 복습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전 수업도 복습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학교에 등교하면 학습지 우리 같이 채우면서 복습할 거니까 또 너무 쫄지 말고 오늘 수업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약간 마음이 좀 급한 게 느껴지나요? 미안합니다. 늘 차분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요즘 아무튼 미안합니다. 다른 말 그만하고 이제 오늘 수업할게요. 오늘 수업할 내용이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뭔데? 우리 화가 될 화자죠.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정의는요. 바닥 상태의 기체 원자 1몰로부터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인데요. 일단 포인트는 바닥 상태고 그 다음에 기체 원자입니다. 중성 기체 원자 1몰로부터 전자 1몰을 그러면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최소 에너지고요. 그래서 화학식으로 쓰면 요 중성 기체 원자죠. 원자에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 하나를 떼서 얘를 일가 양이온으로 만드는 에너지고 그때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튬의 이온화 같은 경우는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고 양성자 3개, 그 다음에 전자도 3개. 근데 여기 기체 상태일 때 에너지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데 우리가 요 가장 바닥 상태니까 에너지 중에 높은 얘의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그때 지금 필요한 에너지가 520kJ/몰이죠. 그러니까 원자 요 하나당 전자 1몰 떼어내는데 520kJ이 필요하고 그러면 리튬 1가 양이온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전자 한 개 떼어낼 때 중성 기체 원자에서 전자 한 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이온화 에너지도 규칙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주기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그 전에 이온화 에너지는 내가 전자를 떼어내는데 우리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힘에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그 느끼는 인력인데 당연히 내가 원자핵을 기준으로 전자 사이 인력 서로 땡기는 힘이 클수록 당연히 서로 잘 땡기고 있으니까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내가 이 전자를 떼어낼 때 잘 땡기니까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 너무나도 사실 당연 잘 당기니까 떼기가 어려운 거죠. 요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같은 쪽일 때 보세요. 같은 쪽 원자의 세로줄이죠. 주기별 세로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주기가 늘어나니까 증가할 건데 여러분 전자 껍질이 늘어난단 말은 내가 원자 핵으로부터 이 원자과 전자는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죠. 그럼 내가 멀리 있으면 잘 땡겨 못 땡겨? 잘 못 땡긴다고 해서 멀어지니까 당연히 서로 당기는 힘이 인력이 감소하고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아지는 내가 떼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뗄 때 필요한 에너지도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렇게 이온의 에너지가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를 볼게요. 그럼 같은 주기, 원자 주기표에서 가로줄입니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화 증가.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유효핵전화가 증가. 유효핵전화, 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 전화가 증가하니까 어때요? 인력 더 잘 땡기겠죠. 그래서 인력 당기는 힘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내가 전자 한 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주기성인데 너무 사실 원리는 당연한데 요 단계를 좀 차분히 먼저 이해가 1단계입니다. 요렇게 잘 당기니까 당연히 전자 떼기 어려워. 그럼 이온 에너지가 커지는데 여기 배웠던 사실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사실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 개념을 꾹 숙지하고 나서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빠르게 될 수 있어요. 같은 주기일 때 아래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작아지네. 같은 주기일 때 이리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커지네. 요거는 조금 더 기본 개념 이해가 되고 나서 완전하게 내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겠죠.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여기는 사실 1단원처럼 계산이 아니라서 천천히 생각하면은 사실 좀 쉬워요. 근데 여기서 천천히 생각하면 시간 모자라는 거 알죠? 선생님 말했죠.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는 것이 화학을 잘하는 거라고. 시간을 무제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일단 첫 번째는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서 여기도 선생님 여기 쉬워요. 나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여기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바로바로 좀 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 이온화 에너지도 주기성 있어. 지금 보면 1주기 애들, 2주기 애들, 3주기 애들인데 대체로 어떻게 해요?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 아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증가한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주기 같은 조기인 애들은 어때요? 당연히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 감소한다 그랬죠. 왜? 전자 껍질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런 주기인데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대체로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 이거 다 주기율표 그대로 있죠. 그래서 1주기 애들이 지금 보면 이온화 에너지들이 대체로 크고 그 다음에 여기 18쪽으로 갈수록 큰 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체로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큽니다. 다만 대체로란 말이 있고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외 역전 현상인데 대체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큰데 오른쪽 즉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져야 되는데 예외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2족, 13족, 5족, 16족 사이에서는 역전이 일어나요. 바로 이 부분. 2족, 13족, 그 다음에 5족, 16족 이 부분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싹 증가되지 않고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고 하면 일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나한테 2족과 13족은 s오비탈과 p오비탈 에너지 준위 차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2족과 13족인 여기 예시가 베릴륨도 있고 붕소도 있고 마그네시 알루미늄인데 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같은 족인 애들은 마지막 배치된 전자 껍질의 주양자 수만 따르지 우리가 오비탈에 전자 배치되는 모양이 같다라는 것을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는데 기억나나요? 자, 그럼 조금 원자 번호가 작은 베릴륨이랑 붕소를 해볼게요. 자, 베릴륨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 채운 게 베릴륨입니다.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해볼게요. 붕소는 5번이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 이렇게 전자를 채우죠.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내가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필요한데 얘네들은 둘 다 2주기니까 같은 전자 껍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효 핵전화가 얘가 더 커서 잘 땡기니까 선생님 땡기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원래 그게 우리가 배운 사실이다. 그죠? 근데 그 힘에 이 베릴륨과 붕소의 유효 핵전화 차이 사실 같은 전자 껍질이니까 같은 주기니까 똑같은 말이죠. 같은 전자 껍질이니까 베릴륨보다는 붕소가 유효 핵전화가 좀 더 미미하게 크겠죠. 우리는 원자 번호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크니까. 근데 얘들은 같은 전자 껍질이니까 사실 나랑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보다 안쪽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큰데 안쪽에 있는 전자 수가 똑같아서 얘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조금 유효 핵전화가 좀 증가하긴 하겠지만 그때 전자를 떼어내는데 베릴륨 같은 경우는 2S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떼어내야 하고요. 그다음에 붕소 같은 경우는 2P 오비탈에 있는 거 하나를 떼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운 거 기억해 보세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수소가 아닐 때 다전자 원자에서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중에서는 에너지 준위 뭐가 더 컸어요? 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크다라는 말은 쌤이 안정하다 그랬어요? 불안정하다 그랬어요? 불안정하다고. 그래서 얘 전자를 조금 더 쉽게 그냥 자기가 잃기가 쉬워. 에너지 준위가 높을수록 얘네들은 불안정하니까 전자를 잃기가 쉬워서 그래서 유효 핵전화는 물론 붕소가 더 크지만 그 미미한 차이보다 S오비탈과 P오비탈 에너지 준위 차이가 더 큰 거예요. P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서 얘네 유효 핵전화가 잘 땡기는 힘보다 얘가 더 불안정한 게 더 크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요거 떼는 거보다 얘를 떼는 게 더 쉽다.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는 말은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작다. 즉 이온화 에너지가 베릴륨보다 붕소가 작습니다. 그래서 2족보다는 13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작게 나타나는 거 이해됐어요? 아까 기본 이온화 에너지는 유효 핵전화가 클수록 잘 땡기니까 떼어내기 힘들어서 이온화 에너지 크다고 했는데 얘네의 여기 바로 붙어 있으니까 사실 유효 에너지 차이가 되게 작은 거예요. 그 차이보다는 요 S업이 될까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더 불안정한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13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좀 더 작습니다. 더 잘 떨어지고 쉽게 떼어낼 작은 이온화 에너지로도 떼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선생님 말이 좀 빠른데 학교 등교하면은 다시 상냥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똑같겠죠. 걔네들은 3S 2개,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3S에 2개, 3P에 하나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15족과 16족 여기 있는 질소랑 산소를 볼게요. 자,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배치하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요. 쌤, 얘네들은 똑같은 P오비탈이고 그럼 유효핵전화가 산소가 더 크니까 얘가 더 잘 땡겨서 떼기 어렵고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 아니에요가 원래 우리가 배운 건데 자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선생님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교단이 끝나가네요. 이 P의 3개니까 얘네들의 P오비탈을 우리가 바닥 상태니까 세 가지 전자 배치 규칙에 맞게 배치하면 훈트 배치과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요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마지막 P오비탈 배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전자 배치가 되겠다. 그죠? 그럼 내가 전자 하나를 떼어내야 되는데 또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게 이온화 에너지니까 전자 하나 뗄 거예요. 전자 하나 떼어내는데 얘네들 세 개는 에너지 준위가 다 어떻습니까? 같아요. 사실 같아서 요거 한 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같은 쌤, 이 P애들 에너지 준위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사실 우리가 전자 에너지 준위를 단순하게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얘네는 어때요? 얘네 한 오비탈 안에 전자 쌍을 이루었죠. 얘네들은 다 홀전자고 얘네들은 전자 쌍을 이루었죠.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서로 같은 애들끼리 붙여놓으면 뭐가? 반발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바로 반발력이 생겨요. 반발력. 그럼 반발력이 생기면 당연히 불안정해지고 당연히 에너지가 높아져서 얘네가 여기 혼자 이렇게 좀 안정하게 있는 애들보다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를 좀 더 떼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질소와 산소, 당연히 산소가 질소보다 유에너지가 좀 더 커요. 유효핵전화가 조금 더 커요. 유효핵전화가 조금 더 커서 좀 더 잘 땡기지만 여기 있는 전자 배치를 하다 보니까 홀전자와 요 전자쌍 반발의 요 에너지 차이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불안정하게 하는 힘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질소와 산소 중에서는 산소가 조금 더 불안정해져서 전자를 떼기가 쉬워져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3족의 15족, 16족인 인이랑 황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원래는 유효핵전화가 클수록 그 다음에 전자 껍질 수가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 즉 전자 떼기가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 전자 떼기가 어렵지만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은 요러한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해보면 요러한 이유로 에너지 준위가 역전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주세요. 사실 요 파트는 굉장히 아주 오래오래 동안 선생님이 화학원을 하던 시절 그 아주 까마득한 시절부터 많이 출제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것만 하고 나면은 어려운 거는 다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미안해요. 지우개 솜이 없는 걸로.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할 건데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름에도 있지만 순서대로 차례대로의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아까 이온화 에너지가 중성 기체 원자 1몰에서 전자를 한 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였죠. 그래서 순차는 하나씩 이제 그 뒤로 순서대로 쭉쭉쭉쭉 떼는 게 순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까 이거 우리가 배운 이온화 에너지죠. 중성 기체로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가 사실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면 제1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제1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전자 떼어낼 때 하나 떼고 나서 1과 양이 이미 하나 떨어진 상태에서 또 에너지를 가해서 두 번째 전자를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제2, 세 번째 전자 뜯어낼 때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이렇게 쭉쭉쭉쭉 순차 이온화 에너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인데 자 여러분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순차 이온화에서 N 이온화 에너지는 N번째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하나 떼고 두 번째 뗄 때까지 에너지 총합이 아니라 이미 하나 떨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여기 저기 보면 이미 플러스 1가잖아요. 하나 잃은 상태에서 1이온화 에너지 다음에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면 전자 두 개 떼어낼 때 총 필요한 에너지는 제1과 제2를 더해야겠죠. 요런 파트만 헷갈리지 않고 정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뭐 이렇게 헷갈려서 틀리는 거지 계산이 되게 어렵다거나 식을 아예 못 쓰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여서 기억해야 될 게 꼭 n번째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가 Jn 이온화 에너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더 팁은 그러면 모든 원자마다 전자가 있으면 제1, 제2 계속 떼면은 되는 건데 항상 이온화 에너지는 n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왜일까?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자가 있어. 예를 들면 뭐 탄소 봐봐요. 탄소. 그러면 핵 6번이니까 핵 전량도 플러스 6이 전자가 6개인데 에너지가 하나 떨어지고 두 개 합을 할수록 전자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보세요.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가 많을수록 커진다라고 했는데 전자가 없어지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내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지. 그러니까 더 잘 땡긴다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조금 방해해서 작아지게 이거 땡기는 힘으로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점점 제1, 2, 3 전자 하나 떼우고 하나 떼울수록 남아있는 전자가 작으니까 유효핵전화가 당연히 커지겠죠. 가려막기 효과가 작아질 거니까. 그래서 더 잘 땡기니까 처음 떼어나고 두 번째부터는 더 큰 에너지를 떼서 떼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계속 순차수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큰 에너지를 가해서 떼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원자에서 에너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n이 커질수록 그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전자가 작아지니까 남은 이 플러스는 계속 그대로니까 더 잘 땡기는 겁니다. 됐어요? 선생님 지금 거의 랩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주기 원소들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 표예요. 95쪽에 나와 있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표인데 지금 약간 여기 PPT라서 음영이 잘 안 나오니까 교과서 그림을 참고해서 보면 아까 21, 22, 23, 24, 25, 26, 27, 28 점점 당연히 전자를 떼어낼수록 A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순차 이온화 에너지인데 갑자기 커지는 구간일 때 그 갑자기 커지기 그 직전까지 그래서 EN에서 EN 플러스 1로 갑자기 커졌을 때 요 N이죠. 요 N 그게 바로 원자가 전자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트륨 보세요. 496에서 갑자기 띠용 4562 E1에서 E2로 갈 때 갑자기 커졌죠. 그 전까지가 원자가 전자수로 당연히 우리 나트륨은 1쪽이고 원자가 전자가 하나라는 거 사실 알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1번이요. 그러면 마그네슘 알고 있지만 커지긴 커져요. 당연히. 그래서 700에서 1450인데 띠용 7000 갑자기 여기서 너무 커졌죠. 너무 커지기 직전에 있는 여기가 원자가 전자. 마그네슘은 2족이고 원자가 전자가 2개죠. 그럼 알루미늄 이제 눈치가 500에서 1800, 2700인데 띠용 11000 너무 커지는 여기. 그 다음 이제 규소는 그럼 당연히 어디서? 띠용 여기서 이는 띠용 여기서 그 다음에 황은 띠용 여기서 됐나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갑자기 띠용 커지기 직전이 원자가 전자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표를 봤을 때 쌤 갑자기 크다 작다는 되게 주관적인 표현인데 그러면 얼마만큼 500 이상 1000 이상 아니고요. 에너지 증가 비율이 갑자기 커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나트륨이 E1에서 E2로 갈 때 띠용 10배 됐죠, 10배. 10배 증가인데 그 뒤로 보면 그냥 1.5배, 1.5배, 1.5배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증가 비율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배 됐는데 띠용 5배? 2배에서 5배 좀 큰데 그 뒤에 또 다시 보니까 1점 몇 배, 1점 몇 배니까 5배 된 게 굉장히 갑자기 증가한 거네. 그래서 요 비율을 증가 비율을 따져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3배? 뭐 1.7배 했는데 갑자기 띠용 5배 이런 경우 요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소도 2배 1.5배인데 4점 몇 배? 갑자기 커지는 게 비율입니다. 1점 몇 배, 1점 몇 배, 2배, 1점 몇 배인데 띠용 갑자기 4배처럼. 그래서 증가 비율이 갑자기 커지는 구간을 찾는 것이 급격히 증가할 때 우리가 원자가 전자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미안해요. 그럼 쌤 왜요? 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그 직전이 원자가 전자수인가요? 자, 우리 나트륨
나트륨 한번 예시 볼게요. 자, 여러분 나트륨은 몇 번입니까? 3주기 즉 11번이죠.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자액이 11개인데 전자도 11개겠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이죠. 자, 그러면 제1이온화 에너지 떼볼게요. 1이온화 에너지 496kJ per 몰 에너지를 통해서 얘를 뗐어요. 자, 그럼 1이온화 에너지를 떼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띠용. 그러면 제2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니까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여러분, 원자과 전자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면서 화학 반응 결합에 참여 가능한 전자예요. 어쨌거나 그럼 가장 바깥인데 그럼 내가 원자과 전자 수만큼 다 떼고 나면 이제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야 된다고요. 심지어 원자과 전자 다 떼고 나면 안쪽은 옥텟 규칙에 의해서 아주 예쁘고 안정하게 다 채워진 상태죠. 그 안정한 상태에 있는 안쪽 전자 껍질 떼려고 하니까 당연히 유효핵전화도 엄청 클 것이고 유효핵전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안쪽이니까 유효핵전화가 급격히 증가하겠죠. 가려막기 효과가 안쪽에 있는 애들이 더 근데 그 미미한 애들 다 빼고 이제 완전히 안쪽으로 하니까.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가장 바깥이니까 얘네만큼 다 떼고 나면 급격히 증가합니다. 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만큼 다 떼고 나서 안쪽, 나보다 더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의 전자를 떼기 시작해야 되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알루미늄 여기서 규소 해볼게요. 규소는 몇 번입니까? 14번이죠. 그러면 14번이니까 전자가 1, 2, 조금 빨리 할게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니까 제1이온화 에너지 이용해서 얘 뗐어요.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얘 뗐어요. 787, 1000원씩 그 다음에 제3 이용해가지고 3232통에서 뗐어요. 점점 커지긴 할 거예요. 전자수가 주니까. 그 다음에 4356kJ 에너지에서 뗐어요. 그럼 제4까지 떼고 나서 이제 원자과 전자수만큼 다 뗐어. 제5를 하면 바깥 말고 이제 안쪽에 있는 전자 얘를 떼어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급격하게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갑자기 유효핵전화가 확 증가하겠죠. 유효핵전화는 전자가 많을수록 그다음에 나보다 안쪽에 있는 애가 많을수록인데 여기 있는 요 원자과 전자 원래 애들은 나보다 안쪽에 10개가 있으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많아서 굉장히 유효핵전화가 작았는데 요 안쪽 전자 껍질로 가면 나보다 안쪽에 있는 전자 2개밖에 없으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갑자기 쭉 작아지고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확 크게 느껴지면서 얘를 떼어낼 때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조금 천천히 생각해보면 사실 어려울 거 없죠. 우리가 원자과 전자는 조금 익숙하게 너무나도 많이 배운 거니까.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증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원자과 전자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표는 이미 외우는데 몇 쪽 원소인가? 즉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족의 1의 자리 숫자라는 것도 했고 그럼 얘를 찾을 수 있는 얘 보세요. 3배, 1.5 띠용? 갑자기 몇 배? 8배. 3배, 했는데 8배 너무 크게 증가하죠. 다시 1.몇 배니까 얘는 2, 3에서 2, 4로 갈 때 급격히 증가하니까 몇 조? 원자과 번호는 13조 급격히 증가하기 직전의 거. 자, 원자비 보세요. 2배. 갑자기 5배? 다시 1.몇 배. 그러면은 5배 증가한 얘가 크죠. 그래서 얘는 2, 2에서 2, 3로 갈 때 급격히 증가한 거니까 얘는 몇 쪽? 2족 요렇게 찾으면 끝입니다. 너무 쉽지요? 됐어요, 여러분?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갑자기 원자 그림이 나왔는데 중단원 문제를 풀어보려고 원래는 했는데 지금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 영상도 쌤이 좀 정리해서 다시 찍을까 싶고 수업 영상을 정리해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 돌아왔을 때 내용 복습 정리하고 진도표를 좀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도 수고했습니다.